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 마감까지 오늘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35분 정도 남아있는데요. 짧은 시간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효과적으로 마무리 잘 해봐야 되겠죠. 궁금하신 종목 상담부터 해서 여러분이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종목들에 대한 진단들까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고요. 보내주실 때는 매수하고자 하는 종목명 혹은 매수하신 가격, 비중 이런 것들을 꼭 적어서 보내주셔야 원활한 상담이 정확하게 가능해집니다. 유튜브 채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 보기 채널들이 함께 열립니다. 라이브 채널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시청 가능하니까요. 유튜브 라이브 채널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의 하체기 전문위원 박정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시장이 갑작스럽게 좀 밀려 내려가는 모습이잖아요. 예. 뭐 어떤 분이 좀 약간 진단을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간단하게 좀 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일단은 미 시장이 강력하게 상승력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 살짝 전일 종가 대비 떠서 시작했지만 그대로 밀리는 모습입니다.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항생과 그리고 미 선물 지속적으로 좀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란과 그리고 이제 미국 간의 이제 군사적 충돌 우려감으로 인해서 조금 이제 밀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시장은 좀 밀리더라도 그렇게 이제 급격하게 시장이 하락이 나오기에는 좀 우리 이제 기술적인 위치로는 급격한 하락이 좀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시장은 좀 밀렸지만 개별주 장세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은 조금 더 이제 조정력으로 2133선 정도까지는 스무스하게 빠지는 포지션 그대로 유지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강세였는데 오늘 조금 밀리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코스닥도 크게 밀리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봐도 무방하고, 특히 코스닥이 강력하게 밀리지 않다 보니까 개별주 장세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665선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서 시장 개별주 위주 장세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개별 종목 위주로 지금 한번 매매를 해보자라고 잡아주셨습니다. 혹시 덧붙여 주실 말씀 있습니까? 제가 하게 되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뭐 괜찮아요. 그럴까요? 너무 길게만 안 하시면 돼요. 그런가요? 예. 자, 중동 문제 아까 우리 박정식 의원이 언급을 좀 드렸죠. 근데 제가 어제 아침에 전화로 인터뷰할 때, 그리고 오늘 아침에 방송에 출연해서 나와가지고 이 중동 문제가 우리가 좀 주목을 하고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께 언급을 좀 드렸어요. 근데 오늘 이제 아침에 이제 시장이 빠지면서 이제 많은 이제 기사들이 좀 나왔죠. 보시면 이 기사가 이제 가장 큰 영향인데, 이란 군부 실세 솔레이마니 미군 공습에서 사망을 했다. 그래서 양국 간에 무력 충돌이 좀 우려가 된다라는 좀 이야기가 나오면서 급격하게 시장이 좀 좋아지지 않는 부분이고, 특히 이제 선물 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S&P 500이 지금 선물 시장에서 자, 보시면 0.85% 지금 하락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지금 보이고 있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10월 30일이었죠. 그 이후에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 유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을 좀 드렸던,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방송에 나올 때마다 제가 유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좀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지금은 유가가 한 4% 넘게 장중에 좀 올라갔던 그런 흐름이 좀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관련된 종목들도 급격하게 좀 상승을 했던 그런 흐름을 좀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반대로 좀 중동 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좀 발생하다 보니까 그 현상이 조금 일어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보시면은 자 크루드 오일이요. 자 보시면 오늘 이렇게 4.35% 선물 지수가 장중에 좀 급등한 부분이고, 현재도 한 2.8%까지 상승을 좀 하고 있다는 말씀드려서, 제가 그 10월 30일 이후에 계속해서 말씀드리면서 유가가 장기 상승하니까 정유주, 화학주들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말씀드렸고, 또 그 사이에 이 아람코 상장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제가
악재가 호재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집중적으로 보자 했는데 오늘 드디어 이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 관련된 종목들, 특히 도매하는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급등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원달러 지수 여기에서 제가 빠질 때 중간에 빠졌었죠. 그래서 어제 그리고 지난번에 또 제가 지난주에 출연했을 때도 원달러 지수가 좀 단기적으로 좀 빠졌기 때문에, 자, 어제 이제 시가 대비해서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온 부분이라서 이제 5일선을 올려놓은 강한 양봉이 나오게 된다 하면은 반대로 시장은 조정이 나온다, 이걸 좀 예상을 하고 대응을 하자는 말씀 드렸는데, 마침 오늘 이 중동 문제에 있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발생을 하면서 원달러 지수가 강하게 지금 올라오면서 11선까지 올려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달러 지수가 단기 이 조정이 마무리되고 다시 또 올라온 그런 추세가 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께 긍정보다는 약간의 좀 부정적인 부분에서 조금 우리가 대응을 해보자는 말씀드렸었고, 또 단기적으로 좀 많이 좀 올라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수급적으로도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개인들은 좀 들어오고 있지만은 외국인 쪽 같은 기관 쪽에서는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던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장 초반에 좀 시가를 높게 잡고 우리가 좀 출발했기 때문에 데일리 매매하기에는 좀 어려운 하루가 좀 되겠다는 말씀 드렸는데, 정말로 시가를 높게 잡고 장중에 좀 빠져버리는 그런 부분이 좀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을 봤을 때는 제가 코스닥이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었지만은, 제가 여러분들께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자, 이 강한 양봉이 어떤 양봉인가 우리가 심리적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개인들을 시장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끌어들이기 하나의 미끼를 던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에 보시면은 26일 이후에 이 블루선이 개인 수급선인데요. 자, 보시면 그대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 자, 이 이후에 이 레드선과 그린선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선인데 어떤가요? 추세가 빠져나가는 그런 추세다. 그래서 개인들을 시장에 끌어올리려면 어떤가요? 일정한 상승세를 좀 보여줘야지만 개인들이 참여를 하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 쪽에서 개인들이 좀 말릴 수 있다라는 것을 언급을 좀 드렸던 또 기억이 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제가 이제 하나를 좀 말씀을 좀 드릴 거는, 지난번에도 제가 여기 구간에서 지난달이었죠. 12월 달에 중순 이후에 계속해서 이 옥수수 가격을 우리가 지켜보자. 대두 가격, 콩이죠. 관련 종목들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장기적으로 워낙 가격이 침체가 좀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있어서의 어떤가요? 서명이 15일 날 확실히 이루어지게 된다 하면은, 그동안에 이 미국에서의 농산물 관련 부분에서 수요가 없었어요. 근데 중국에 수요가 발생하게 되면은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곡물 관련된 에그플레이션이죠. 종목들을 우리가 유심 있게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 에그플레이션 관련된 종목들을 좀 집중적으로 좀 주목해 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야기 쭉 남겨주셨고요. 이제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갑니다. 9405번님의 종목 KMW 57,000원 비중 30%. 어제 급등하고 오늘 살짝 조정 나왔는데 미끄러 달고 올라오네요. 예, 일단은 이제 5G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산업 자체는 이제 걸음마 단계다. 그래서 10km, 20km 달리고 있는 그런 속도인데, KMW 같은 경우는 먼저 달려가지고 100km의 시속으로 달렸던 종목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장기적으로 아닙니다. 그야말로 중단기적으로 급격하게 좀 올라갔던, 눌림이 거의 없이 좀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산업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좋은 그런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겠지만, 근데 이 회사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미래 컨센서스를 봤을 때 주가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고평가가 좀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좀 계속해서 언급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어제 시장이 좀 올라간 부분, 그리고 관련된 섹터가 좀 올라갔던 부분에서 이 업종과 시장의 영향에서의 올라갔던 부분인데, 우리가 그런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이 회사의 내실이 빈약하다 하면요, 일정한 부분에서는 호응은 할 수 있겠지만은 나중에 그 에너지가 소모가 된다 하면 또 급격하게 꺼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가총이 2조 2천이고 매출액이 2,963억인데, 이건 이제 성장 섹터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연간 단위로 2021년도까지 지금 예상치가 집계가 되기 때문에 보시면 1조 3천인데, 지금 이 주가하고도 좀 비교를 했을 때도 아직까지도 고평가가 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KMW 같은 경우는 이 과거에 우리가 이제
차트를 좀 많이 보라는 이유가 뭐냐면 비슷하게 흘러가는 그런 종목들이 패턴을 보고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건데, 자 보시면 서울옥션이 과거에 이렇게 한번 급격하게 눌림이 없이 좀 올라갔다가 여기에서 살짝 한번 눌렸다가 다시 올라오고 나서 여기서 고점에서 다시 꺼져버리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KMW 같은 경우도 자 올라갔다가 이 낙폭이 심하게 나왔기 때문에 일정한 반등이 나오고 나서 다시 또 빠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가격대가 좀 보시면은 살짝 좀 손실권에 있는데, 저는 이 고점에 있는 종목들을 매매는 좀 안 하시는 게 좋겠다는 거고, 그리고 저 시장이 작년 8월처럼 급락이 나온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좀 버티고 있는 거지, 만약에 작년 8월처럼 시장이 급락이 나온다면은 얼마 못 가고 다시 빠질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지금 자리는 좀 들어가기에는 우리가 조금 어려운 위험한 자리이고,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수익을 이제 털고 수익을 매도를 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잡아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일단은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좀 보시는 게 좋겠고, 자, 우리가 이제 그 양봉이죠. 전일 양봉의 절반 가격 정도를 몸통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54,550원 정도, 이 정도 가격이기 때문에 이 가격을 이탈하게 되면은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 좀 정리를 좀 하시는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5일선까지 완전 이제 붕괴가 돼버린다면은 단계적인 부분 120선 저항을 맞기 때문에 손절 처리하는 게 낫겠다는 말씀드려서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말씀드리면은 1차적으로 54,550원 이쪽 라인을 한번 지켜보시고요. 그 다음에 5일선까지 이탈하게 되면은 여기서 손절을 좀 하고 나오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매수가에 마음 편하게 정리를 하고 나오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KMW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종목은 0271번님 SK6 솔믹스 4,090원의 비중 15%입니다.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SK 솔믹스 일단 시장의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2배 이상 현재 부각을 받고 있고, 세라믹 그리고 실리콘 기반의 FPD 그리고 부품 소재 그리고 기능성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죠. 2018년보다 2019년의 실적이 많이 좀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이제 조정력도 신경 쓰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 시장의 부각을 받고 있고 실적이 좋지 않다 보니까 기술적 대응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기술적 포지션을 간단하게 잡아보면 지금 매수가가 4,090원입니다. 그래서 4,090원 정도까지 일단은 최대한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4,090원짜리까지 올라가려면은 일단은 지금 현재 가격 포지션 3,670원짜리가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그대로 양봉이 나오면서 3,890원짜리를 돌파하면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현재 3,670원 손절 라인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3,670원 만약에 여기서 기술적으로 손절을 하게 된다면 3,390원에 다시 기술적으로 재매수하셔서 일정 부분 반등에 좀 손실을 좀 줄여서 빠져나오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고, 자, 이대로 3,670원 무너지지 않고 상승력 나오면 4,100원 정도 자리 내지는 3,890원 정도 자리에서 매도를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SKC 솔믹스 이야기 나눠봤고요. 9076번님의 휴젤 43만 원의 비중 20%라고 하시네요. 어떻게 할까요? 조금 네. 근데 보톡스 관련주들이 요즘에 시장에서 소외됐죠. 그렇죠. 이제 워낙 이제 그 주가가 많이 좀 올라왔다가 이제 좀 쉬어가는 그런 부분이고, 또 휴재 같은 경우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장한과 동시에 계속해서 올라갔어요. 16만 6,500원짜리가 64만 7,500원까지 갔으니까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갔다는 거. 그다음에 오파당도 끝내고 나왔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는 시장이 한번 출렁거렸다가 올라온 자리에서 좀 잘 버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느 정도 받쳐진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이 자리에서 또는 조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은 만들 수 있겠지만은,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시장이 급격하게 돌변하는 상황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 박스권을 이탈하는 그런 흐름이 좀 만들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주가에 또 우리가 가치를 좀 살펴보면은, 자 보시면은 한 1조 6천이 시가총액이고 매출이 한 1,800 정도 나옵니다. ROE는 뭐 나오니까 뭐 좋은데, 자 내년까지 했을 때 2,553억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시가총액을 비교해도요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주가가 조정이 나와야 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여기서 매출액이 월등하게 확 뛰어나오면은 되는데, 그러기에는 어느 시총하고 매출액하고 이 가격 간의 그 갭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돌파를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지금 올라왔다는 거죠. 만약에 지금 43만 원이기 때문에 한 이 정도 좀 됩니다. 그래서 한 이 정도 가격대에서 좀 정리를 하신 것 같아요.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아직까지는 121선을 깨지 않은 그런 흐름을 좀 보였기 때문에 좀 올려놓고 안착하는 부분에서 이 37만 5천 원 이 가격대를 좀 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이평선의 좀 지지도 마지막이지만 여기 보시면 단기 지지대의 마지막 이 노선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목표가는 매수가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휴젤 이야기 나눠봤고요. 목표가는 매수가라고 보내주셨습니다. 8927번님, 서울옥션 9,110원에 비중 20%. 이 종목이 지금 한 5,000원대 중반에서 머무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손실이 큰데요? 예. 서울옥션 같은 경우 일단 최근에 실적이 좀 좋지 않습니다. 미술품을 이제 주로 이제 경매를 하는 업체인데요. 지금 과거에는 상당히 좀 부각을 받기도 했었는데 최근에는 실적과 함께 지금 주가가 좀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723억의 순자산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시가총액도 964억으로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산 가치 이상 현재 시장에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기술적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매수가가 9,100원짜리 너무 지금 높게 물리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지금 살짝 난감한 상황인데, 제가 기술적 포지션을 한번 살짝 잡아드리면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 하락폭 대비 23.6% 구간, 즉 5,950원 정도 자리 저항받고 지금 옆으로 횡보 추세에 놓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 단계 더 상승력이 나타나려면 자, 지금 현재 이 자리 기준선 라인 5,520원 자리가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다시금 강력한 상승력이 나와줘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이미 이제 많이 손실권으로 들어갔으니까 여기서 더 물려 들어가지 마시고 5,520원 자리 손절 라인 잡고 반등력 나오면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여기서 5,950원짜리 돌파하면서 올라오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저항으로 볼 수 있는 자리는 6,530원짜리가 일단은 기술적 제한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540원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손절 라인 잡고 홀딩 유지하시면 6,530원까지 만약에 올라오게 된다면 여기서는 일단 손절 제한 드리고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뭐 손실을 조금 축소해서 빠져나오고 싶다 그러면은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도 할 수는 있지만 추가 매수는 철저하게 손절 라인 잡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같이 물려 들어가면 손실폭이 더 커지니까. 그래서 지금 추가 매수를 하시더라도 5,500원 깨지면 5,550원 깨지면 전량 손절하셔야 되고요. 깨지지 않는 선에서 반등 나오면 그 추가 매수 분과 그리고 현재 물려 있는 물량을 전부 다 6,530원에 털어내시는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옥션 말씀해 주셨습니다. 9087번님은 SJ그룹 61,700원에 비중 높네요. 70%.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한 번에 좀 들어가셨나?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칸골이라는 이제 브랜드가 있습니다. 얘가 독점으로 수입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 자 보시면은 2008년에 칸골 모자 독점 수입 판매를 하고 있다. 그리고 칸골 브랜드 마스터 라이센스 획득했는데, 저도 이게 그 여행 가게에서 앞으로 이렇게 가방을 매는 게 있는데 그거를 한번 이제 구매하기 위해서 이제 갔는데 가서 보니까 이쁘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라고 이제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좀 상장이 되는 그런 흐름인데, 근데 지금 이제 이게 상장하고 나서부터 이제 시장의 좀 흐름을 보면은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주가의 그 힘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가면서 뭐 시총이라든가 매출액 이렇게 봤을 때, 그리고 앞으로의 그 21년도의 그 예상 수치까지 우리가 좀 봤을 때도 보면은 지금 주가가 좀 점점 오버 슈팅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시장이 그나마 잘 버텨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의 상승 흐름을 좀 만들고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여기에서 시장이 한풀 꺾이게 된다 하면 동반 꺾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노출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상승했을 때, 이 정도 급등이 나왔을 때 이 정도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이렇게 시세가 나왔을 때 매매를 하신 것보다는 시세가 좀 죽어가지고 바운드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손절할 때도
눌림이 줬을 때 보고 할 때는 손실 폭이 더 낮기 때문에 빨리 대처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손절 타임도 또 깊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주식을 좀 매수를 하실 때 올라갔을 때 그보다는 눌림이 왔을 때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좀 많이 하시라는 게 좀 좋겠고요. 여기서 이제 빠지게 돼버리면 빠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약간의 좀 손실을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자, 여기 이제 그 단기 지지대가 여기가 좀 있습니다. 이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21선을 손절 라인으로 좀 잡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목표가 같은 경우는 자 63,800원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SJ그룹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은 4188번님의 해성옵틱스 2,090원에 비중은 25%라고 합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은 제가 좋아하는 기업입니다. 렌즈 모듈, 카메라 모듈, 휴대폰용, 그러니까 모바일용으로 좀 만들고 있는 업체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시면은 실적이 적자였다가 2017년에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다가 2018년 적자폭을 좀 축소하고 2019년 1, 2분기 흑자를 내가지고 지금 현재 3분기 기준 합산 기준으로 일단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분기 실적만 크게 나쁘지 않는다면 흑자로 연 기준으로 이제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 존재하고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고 있는 기업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합니다. 최근 카메라 모듈 기업들이 상당히 이제 주가가 긍정적으로 상승력이 많이 나왔었는데 해성옵틱스만 주가가 별로 상승력이 강하게 나타나지는 못했던 기업으로 제가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000원에서 1,800원 사이에 지속적으로 이제 매집을 해도 되는 종목이다라고 여러 차례 언급을 이제 드리면서 지금 이제 수익권으로 끌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단기적 목표는 충분히 지금 찍은 상황입니다. 2,370원짜리가 기술적 하락폭 대비 기본적 반등력은 이제 충분히 준 상황으로 여기서는 일단 단기 매도를 고려하시면서 매도하고 기술적으로 이제 재접근 자리를 이제 선점하는 그러한 방향성으로 가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지금 여기서 만약에 이제 매도를 하셨는데 내려오게 된다면은 기술적으로 재매수하는 가격 라인은 대략 한 2,020원에서 2,050원 정도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 매도하시고 내려오면은 2,050원에서 2,020원 정도에 다시 기술적 재매수하는 접근 전략 제시해드리고, 만약에 매도했는데 다시금 시세가 강력하게 2,350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 그러면 돌파하기 전에 잽싸게 기술적으로 따라잡으셔도 됩니다. 따라잡으시면 그대로 돌파가 되면서 2,620원 정도짜리까지 또 한 차례 상승력 나올 수 있으니까요. 요 점 여러분들이 고려하시면서 기술적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순자산 가치도 773억이에요.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707억이죠. 대략 지금 주가 대비 한 10%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존재합니다. 그래서 적정 주가까지 올라가려면 최소한 대략 한 2,500원 정도 선까지는 올라가야 이제 적정 주가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기술적, 과거 이제 1,800원짜리에서는 이제 매집을 해도 되는 자리였는데 지금은 이제 철저하게 기술적으로 접근해서 일단 단기 매도하시고 내려오면 2,050원에서 20원 정도 자리에 재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해성옵틱스에 지금 접근 전략 말씀해 주셨고요. 9410번님은 콤텍 시스템 1,543원에 비중 10%.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네, 이 종목은 제가 무료 카톡방에서 12월 30일 날 장중 눌림을 줬을 때 좀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5G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자회사 종속회사 쪽에서의 아스콘 관련해서의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북미 남북 간의 좋은 관계가 이랬을 때 경협주하고 또 묶여서 상승을 했었던 경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안철수 전 의원이 정치 복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안철수 의원의 인맥주로서의 연관이 좀 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회사에 좀 봤을 때 뭐 실적은 조금 매출액이 역성장을 하는 부분은 좀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가 대비해서의 보시면은 조금 저평가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 내년 올해죠. 올해 이제 그 총선이 있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이 이제 복귀를 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정치 구상을 발표를 할 겁니다. 뭐 제가 직접 뭐 출마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복귀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까지는 우리가 관련 종목들 좀 꾸준하게 좀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일단은 또 주가가 워낙 오랫동안 좀 침체기에 좀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어떤 재료나 이런 게 좀 만들어진다면은 좀
그 침체기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홀딩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자, 손절 라인은 1,470원 정도 잡고 좀 대응을 좀 하시면 되겠고요. 자, 목표가 같은 경우는 조금 제가 1,800원 또는 1,900원, 2,000원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콤텍 시스템 이야기 나눠봤고요. 3,300번의 바이오 솔루션 33,700원에 비중 25% 말씀해 주시는데 이건 어때요? 바이오 솔루션도 이제 시장에 많이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좀 기술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신약 개발 회사다 보니까 적자 기준을 좀 유지하고 있고 485억짜리가 지금 4,331억의 시가총액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최근에 좀 이슈가 많습니다. 이슈가 그 연골 재생 세포 치료제 카티라이프 FDA 임상 2상 승인을 받았다라는 이슈, 그리고 식약처에서는 임상 3상을 승인받았다. 지금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슈는 충분히 있어서 상승력은 만들어낼 것으로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철저하게 좀 기술적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기술적 포지션을 이제 간단하게 좀 잡아드리면 이제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매수가가 33,700원 수익권이시니까 철저하게 이제 익절 라인 잡아가면서 조금 더 이제 주가 상승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익절 라인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행히도 시세가 안 무너졌네요. 그죠? 꼬리 달고 그대로 올라가면서 시세가 무너지지 않는 격으로 41,500원이 이탈되지 않는 한 그대로 홀딩 유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41,500원 이탈되면 전량 매도로 차익 실현하시고요. 자, 41,500원 이탈되지 않고 이대로 상승력이 나타나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터치하는 자리가 45,500원짜리입니다. 그래서 45,500원짜리에서는 단기 매도 관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생각보다 강력하게 돌파가 된다면 51,500원 정도 자리에서는 전량 매도 관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 솔루션 말씀해 주셨고요. 7791번님께서는 다산네트워크스 오늘 신규 매수자리 괜찮나요? 하셨어요. 네, 이 종목을 제가 11월 달에 그 강연회 할 때 이 종목 한 7,000원 때 들어오면은 7,000원 이하에 오면 우리가 공략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다음에 특집 방송에서도 제가 이 다산네트워크스 종목을 좀 언급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좀 강세를 좀 보였던 그 흐름인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조금 더 내려오면은 그때 좀 잡아보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한 번에 가기에는 조금 부분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갔다가 한번 메모리를 맞고 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다산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좋은 점이 뭐냐? 자, 일본의 나쿠텐가와의 그 부분에 있어서 계약이 체결이 됐고, 또 일본이 도쿄올림픽을 맞춰가지고 5G에 대한 서비스에 대해서 강력하게 추진을 하겠다 했는데, 자, 다산네트워크스가 일본 쪽하고 매출이 좀 잡혀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좀 드렸던 종목인데, 일단 단기적으로 좀 올라왔기 때문에, 자, 보시면 이렇게 단기적으로 올라가고 나서 이렇게 눌림을 줍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단기적으로 좀 올라가고 나서 눌림을 좀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눌림을 좀 주는 자리에서 우리가 한번 공략을 한번 해보자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눌림을 이제 준다고 하면 한 8,000원 선에서 한번 우리가 좀 잡아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7,100원을 깬다거나 뭐 7,100원 이 언저리 온다고 하면은 그때 한번 또 매수를 하셔가지고, 이거는 단기보다는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상의 그 수치를 좀 봐도 내년에 한 6,200 정도 매출액이 좀 나오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라든가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도 좀 상승세가 계속해서 좋아지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또 올해도 2020년도 좋은데 2021년까지 계속해서 좋아지는 그런 흐름이고, 자, 지금 보시면 시가총액이 한 2,700 정도 나오고 매출액이 지난해 대비했을 때 3,500이니까 내년까지 봤을 때 월등히 지금 저평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좀 가자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보다는 조금 눌림이 왔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가격대에서도 잡으셔가지고 장기적으로 좀 바라보자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다산네트워크스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입니다. 일신바이오 6910번님께서 2,400원에 비중 30%. 이 종목은 어때요? 자, 일신바이오도 시장에 좀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재무구조는 상당히 좋은 기업입니다. 흑자 잘 내고 있고, 그리고 제약, 식품, 그리고 산업용으로 쓰이는 동결건조기를 제조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기술력도 상당히 뛰어나고 흑자도 상당히 잘 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재무구조적 측면으로는 좋은 기업이지만 이제 시장에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또 기술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된다라는 관점. 자, 2,400원이 매수가라서 지금 살짝 손실권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현재 지금 파동상 대응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된다면 이제 이렇게 파동을 좀 짧게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상태로 반등력이 나와주려면, 그러니까 빠르게 반등력이 이어지려면은 자, 지금 현재 이 라인 대략 한 2,050원 정도, 잠깐만요. 20선 자리로 보면은 2,080원. 자, 2,080원 자리가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양봉이 나오면서 상승력이 나와줘야 되는데, 만약에 못 나오고 그대로 밀리게 된다면 다시금 또 시세가 확 죽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2,050원을 기점으로, 2,080원을 기점으로 손절 라인 잡고 홀딩 포지션 한번 유지해 보시고, 2,080원 깨지면 그냥 손절하고 차라리 밑에서 재공략하는 게 좋고요. 자, 이 상태로 이탈되지 않고 강력하게 상승력 한 번 더 나와주면은 저번에 부딪혔던 2,280원 자리 뚫고 2,370원 정도 자리까지는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전량 매도로 빠져나오시면 좋아 보입니다. 네, 다음 종목도 이어갈게요. 2627번님께서 오이솔루션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하셨는데 어때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좀 올라왔고, 최근에 이제 그 한번 충격을 받았다가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이 좀 되고 있다 보니까 동반 지금 같이 올라오는 부분인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성장 섹터이기 때문에, 자, 보시면은 내년에 3,132억 정도 매출이 좀 나오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776, 그다음에 당기순 674. 뭐 실적은 계속해서 좋아지는,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의 실적 이런 것들은 좋은데, 그러면 우리 이제 주식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게 주식이 이제 지금 가치가 오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좀 봐야 할 것 같은데, 자, 보시면은 내년 수치를 봐도 시가총액이 높아요. 그래서 주가가 아직까지는 고평가가 계속해서 유지가 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BPS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한 6,000원 정도 나오는데, 또 내후년까지 가서 BPS 23,000원까지 좀 잡히는 그런 흐름을 좀 보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51,000원이에요. 이게 BPS 기준으로 좀 잡아도 지금 오버슈팅이 지금 나오고 있다. 그래서 미리 이제 선반영해서 주가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매수를 좀 안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낙폭이 나오게 되면요, 이런 종목들이 낙폭이 크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정액제가 아니라 정률제를 하기 때문에 낮은 가격에서 5%, 10% 올라가느냐, 높은 가격에서 5%, 10% 떨어지냐에 따라서 낙폭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높은 가격에서 5%, 10%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왜 올라갈 때는 왜 천천히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왜 급격하게 떨어지냐, 그게 바로 정액제가 아니라 정률제를 우리가 도입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낙폭이 쉽게 나오면 크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다산 네트워크스를 매수를 해보시는 게 오히려 더 안정적이라는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5G 쪽에서 투자의 그 단계가 있어요. 일단은 기지국 안테나 쪽이 먼저 투자가 되겠죠. 왜? 이 기지국에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에 4G 사용했던 것을 5G로 전환을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기지국과 기지국 간에 신호를 주는 연결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건물 안에 들어가는 인빌딩 쪽이죠. 건물 안에서 잘 안 터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 터지게 하는 그런 부품들이 설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스위치, 이더넷 같은 종목들이 이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기지국 관련된 종목들은 다 설치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많이 설치가 됐고, 이제 실적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를 이어가는 투자가 집행이 되는 종목을 우리가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이솔루션보다는 다산 네트워크스를 더 관심을 갖고 매수 기회를 잡아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이솔루션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지수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부터 만나볼 텐데 2174 계속해서 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이면서 현재 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자, 보시면 2201부터 2168대까지 밀립니다. 오늘 반등은 크게 나오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 초반에 반등은 안 나와요.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과 외국인이 사주지만 기관의 매도가 좀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심만 사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도 삼성전자는 올라가지만 SK하이닉스는 빠지고, 또 네이버, 삼성바이오로직스 모두 조정입니다. 6위부터 12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죠. 예, 현대차, 셀트리온, LG화학 모두 조정 나오고요. 현대모비스와 포스코만 올라갑니다. 코스닥 시장 마지막으로 점검합니다. 코스닥은 670선은 그래도
유지하면서 마감이 예상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간의 흐름 보시면 장 초반의 분위기 괜찮았는데 지금 이라크 쪽에 있는 이란군에 대한 피격 소식이 전해지면서 증시가 휘청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등이 크게 나와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670선 정도 터치하면서 마무리되는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됩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개인만 사고 기관 외국인 같이 파는데 투신권역에서만 매수가 들어옵니다. 시총 상위주들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HLB가 많이 빠지죠. CJENM 어제 이어서 오늘도 빠지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빠집니다. 펄어비스만 지금 1.81% 상승 마감.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KMW와 헬릭스미스 파라다이스 빠지는 가운데 SK머티리얼즈, 메디톡스 올라가는데 그래도 메디톡스가 장 후반까지 계속해서 힘을 내면서 3% 후반대의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네, 올해 2020년 첫 이제 금요일 시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뭔가 거창하게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었는데 지수 자체는 그렇게 뭐 좋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좀 먼저 여쭤볼까요? 예, 일단은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발동되다 보니까는 장중에 좀 충물렁거렸던 게 좀 우리가 보였는데 지금 뭐 지수 같은 경우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보너스로 지금 마감이 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이게 우리가 사태를 좀 봤을 때 이 사령관이 지금 죽었기 때문에 조금 이 문제가 심각하게 좀 돌아가지 않을까 이것도 우리가 좀 열어놓고 좀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가 어떻게 보면은 죽었잖아요. 군대를 지휘하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이제 원달러 지수가 지금 보시면은 이제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좀 지연이 되지만 그래도 지연이 되더라도 강세가 좀 끝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달러 지수를 좀 봤을 때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 시장은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개별적인 종목으로 좀 대응을 하는 게 앞으로 맞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자 보시면은 음봉이 좀 크게 나오면서 최근에 그 상승세가 좀 주춤이 좀 될 수 있다는 거고, 자 수급 쪽으로 봤을 때도 지금 개인들은 지금 매수를 좀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었고, 자 보시면은 또 기관과 외국인은 좀 매도를 하는 그런 신호였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자 여기에서 상승하면서 이 메이저들의 수급은 빠져나가고 개인들의 수급만 들어왔던 그런 부분에서 수급이 좋지 않은 그런 부분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개별적인 종목을 이제 공략을 좀 하시려면은 제가 지난달에는 이 1월 7일에 있는 CES 관련된 종목들을 우리가 주목하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제 1월 13일 날 여기 보이시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개최가 좀 됩니다. 1월 13일부터 1월 16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가 되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을 좀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보시면 뭐 셀트리온이라든가 한미약품, LG화학,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대웅제약이라든가 메디톡스, 뭐 휴젤, 동아ST, 뭐 ABL 바이오, 이런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조금 미리 조사를 해가지고 선별해서 좀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좀 투자를 좀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 의원님도 혹시 덧붙여 주실 이야기? 네, 간단하게 뭐 짚어드리면요. 일단은 우리 코스피 다행히도 2165 라인 이탈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고점이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중요 파동자리이기도 한 2165선이 이탈되지 않는 한 조금 더 일단은 시장 아직까지 좀 불안하지만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코스닥도 잘 가다가 오늘 좀 밀렸지만 그래도 665선이 이탈되지 않으면 좀 긍정적으로 조금 더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 수급상 좀 살펴보면은 현재 일자별 추이를 보면 이 작년 12월 1일 기준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력이 아직까지는 좀
강력하게 빠져나가지는 않고 있는 모습이고, 물론 이제 기관 쪽 자금이 좀 빠져나갔지만 외국인 자금은 그렇게 많이 빠져나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12월 1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아직까지는 뭐 큰 폭의 조정력을 주기에는 좀 이른 시기가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고, 조정력이 오더라도 현재 이 정도 수급력이라면 충분히 개별주 장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오늘도 코스피 쪽에 이제 외국인 순매수력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으로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이제 매수를 해준다면 조정을 받더라도 그 조정은 좀 짧은 상황에서 끝이고 다시금 또 지수가 상승력 내지는 횡보 장세를 만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력한 조정력만 나오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이제 개별주 장세가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하는 데는 훨씬 더 좀 더 재밌는 장세가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현재 시장 나쁘게 보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잘 매매에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그래도 빨간불로 마감을 하네요. 0.06% 올라가면서 2176.46포인트 거래 마감했고요. 코스닥이 조금 아쉽습니다. 670을 이탈하면서 669.93포인트 거래가 마감이 됩니다. 환율이 오늘 공습 뒤에 올라갔죠. 급등입니다. 9원이나 올라가면서 1167원 10전에 마감을 했는데 55원대부터 지금 67원대까지 또 급하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 환율 쪽도 포착이 됩니다. 자, 이제 다음 이어갑니다. 한진칼부터 들어와 있네요. 7094번님 39,665원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사실 한진칼 우선주, 대한항공 우선주 이번 주는 아니에요. 지난주 사건이었죠, 전부 다. 네. 그때 급등했을 때 아마 잡으신 것 같은데. 예, 이거 좀 원래 따라잡으면 안 되는 건데 지금 그 이슈가 길게는 안 가죠. 그렇죠. 예. 경영권 분쟁 때문에 지금 움직였죠. 조원태, 조현아, 이명이 이제 가족 간의 싸움으로 인해서 상당히 이제 상승력이 강력하게 나왔는데 문제는 요 이슈가 얼마만큼 상승력을 이끌지 우리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시가총액도 높은 지금 기업이에요. 지금 시가총액이 2조 3천억이라서 임의적으로 주가를 이렇게 만들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슈가 끝나면 그대로 또 죽을 수도 있고 만약에 또 이런 게 또 분쟁이 또 일어나면 또 급등력이 또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철저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순자산같이 1조 2천억짜리 적자 회사입니다. 근데 지금 이미 이런 이슈로 인해서 2조 3천억 시장에 많이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밀리게 된다면 또 많이 밀릴 수 있는 가능성도 위치적으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기술적 접근이 답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39,600원 지금 매수를 하셨어요. 근데 오늘 자리에서 매수는 하면 기술적으로 안 되는 자리죠. 왜? 이미 가격적으로 이 4만 원짜리가 이제 이탈이 되면서 그죠? 캔들상 이탈이 되면서 되돌림 주고 하락을 만들어가는 이런 위치였는데 여기서 매수를 잘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전량 매도하시고 차라리 이대로 조정 들어오면 37,300원짜리에서 재접근하시던가 아니면 이제 이 자리를 잡았는데 만약에 이탈이 나와요. 그럼 이것도 빠르게 매도하시고 34,300원짜리에서 다시 기술적으로 재접근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좀 철저하게 타이트하게 기술적으로 접근하시면서 짧은 파동만 수익으로 좀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진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종목은 한국가스공사고요. 5097번님 37,000원 비중 30%. 자주 오는데요, 이 종목? 네, 어제도 예. 들어왔었죠. 근데 가격은 조금 이제 차이가 나는데 이제 뭐 전망을 좀 물어보신 것 같은데 어제 제가 그 산업 자체는 그렇게 성장 섹터는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이게 성장이 되려면은 우리가 뭐 새로운 도시가 개발이 되고 또 이제 막 우리나라의 그 SOC 사업 연관된 부분에 있어서 붐이 일어나는 부분.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건설 쪽 이 부분하고 좀 많이 좀 연관이 되겠죠. 이제 기존에 있는 그런 난방 시설보다는 이제 가스 쪽으로의 그 시스템이 또 돌아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때요? 확장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이제 대부분 이 가스 설비 쪽이 다 정비가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크게 뭐 산업 자체가 올라가는 것보다는 유지 보수 쪽에서의 그냥 꾸준하게 수익이 좀 발생하는 그래서 안정적으로 가는 그런 부분이지 이게 급격하게 성장하는 그런 부분은 좀 아니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일단은 뭐 가스 쪽이니까 아무래도 유가 쪽에 올라가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가스 가격은 일정 부분 반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이 매출 구조라든가 산업을 봤을 때는 그렇게 좀 좋지 않은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일단은 뭐 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좀 봤을 때도 자 2014년도 매출액이 37조 849억이 나왔을 때 이 뒤로 보면은 어떤가요? 계속해서 이걸 돌파하지 못하고 꺾이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다. 그래서 실적으로 봤을 때도 성장이 아니라 역성장으로 가고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확인이 되겠고요. 단지 이제 주가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평가가 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 반등은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워낙 좀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좀 주가가 침체기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빠지면 반등이 나오고 또 빠진 반등이 나온 게 반등이 폭이 좀 크게 나왔었죠. 이렇게. 근데 고점과 고점을 봤을 때는 계속해서 밑으로 하락을 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한 부분에서 반등이 나온 걸 좀 기대를 해가지고 수익을 좀 빼고 수익을 실현하고 나오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뭐 37,000원에 좀 들어가셨고 현재까지 37,100원이기 때문에 약간의 좀 수익이 조금 보고 있으시는데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이렇게 좀 올라오면요 5일선이나 11선 이 부분에서 좀 정리를 하시는 게 맞겠고 어제가 가신 것은 가격이 높으니까 장기적으로 좀 빠졌기 때문에 조금 장기적인 바운드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보라 말씀을 드렸고 이거는 단기적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5일선 정도에 올라오면은 또는 11선 올라오면은 정리를 하고 나오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한국가스공사 이야기 들어봤고요. 8272번님의 텔콘 RF제약 5,300원의 비중 80%. 와, 이 종목 급등을 엄청 심해요, 요즘에. 네. 일단은 뭐 비보존 임상 실패 소식으로 인해서 급락이 나왔죠. 근데 통신 장비 그리고 제약 바이오 쪽 사업을 이제 동시에 이제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 지금 이거를 좀 기술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이제 뭐 이제 재무 구조 이런 거 이제 볼 상황이 아니고 그래서 기술적으로 접근하시면 일단 수급적으로는 요 4,400원 부근에서 최근 이제 12 물량이 계속적으로 추가 상장되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상황으로 이 4,400원 밑으로 만약에 이제 주가를 잡아 빼버리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4,400원 정도로 이탈시키지 않게 좀 방어를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요. 그래서 4,400원 이탈되지 않고 지금 반등력 주고 있고 그 반등력은 현재 기본적 반등력 5,240원 정도 자리까지 일단은 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돌파가 나와야 기술적으로 5,930원 자리까지 이제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현재 상황으로 보면 지금 5,930원 정도 자리까지는 기본적 반등력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웬만하면 이제 손절도 좀 같이 좀 잡아가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손절 라인 한번 살짝 잡아드리면은 웬만하면 크게 밀리지 않는 선에서 짧게 손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950원 손절 라인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50원 손절 라인 잡고 홀딩 포지션 유지하시고 만약에 강력하게 상승력이 또 한 번 나오게 된다면 기술적 반등, 기본적 구간 5,930원 정도에서는 여기서는 전량 매도 의견 드리고 이제 많이 또 물려 계신 분들도 분명히 이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최근에 12 물량을 보니까 6,000원대에서도 이제 추가 상장되는 또 물량이 일정 부분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기술적 반등력을 잘 만들어 준다면 6,400원 정도 자리까지도 일정 부분 반등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4,950원 손절 라인 잡고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반등을 주면 5,930원 매도 한번 고려하시고 생각보다 강하게 나오면 6,400원 정도 자리까지만 제한적으로 보시면 좋아 보입니다. 네, 짧게 하나만 더 갈게요. 9547번님께서 자화전자 14,000원에 비중 80. 왜 이렇게 80%가 요즘에 많이 보이죠? 그러니까 시장이 좋으니까 한 번에 이렇게 넣고 한 번에 들어가시는구나. 들어가면 좋겠다 하고 예. 이제 들어가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비중을 너무 많이 잡았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도 주식이 일단은 빠질 대로 빠진 상태에서 좀 들어갔기 때문에 천만다행이다를 말씀드립니다. 자 보시면 이제 11년도부터 13년도까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이때 정말 많이 자화전자 전문가들 방송에서 많이 좀 했었고 또 개인 투자도 많이 좀 매수를 했던 종목이죠. 그리고 그 뒤에 또 다시 한번 올라갔는데 그러다 좀 빠지는 그런 흐름인데요.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레이저 프린터라든가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냉장고, 에어컨 등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좀 제조를 하는데 일단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자화전자를 좀 좋게 봐야 되는 것은 바로 핸드폰에 들어가는 카메라입니다.
이 액추에이터라 해서 자동으로 이 보정을 해주는 그런 부분, 손 떨림 방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카메라를 딱 찍었는데 잘 찍었다 했는데 이게 컴퓨터에서 보면은 흔들림이 있죠. 근데 그걸 보정해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조금 갤럭시 부품주 스마트폰하고 연관이 돼서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이 갤럭시 부품주들은 조금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5G가 만들어지면서 5G 전문적으로 이 만들어지는 이 핸드폰이 바로 폴더블 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유심 있게 주목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수가까지 계속해서 좀 기다려 보자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14,000원 매수가가 오면요. 30%만 남겨놓고요. 다 정리를 하시라는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목표가는 15,000원 또는 16,000원까지 좀 보고 대응을 해보시라는 말씀드리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좀 장기적으로 좀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면 내년에도 예상치가 상당히 좋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실 거면 다음에 목표가 왔을 때 다시 한번 연락 주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화전자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두 분은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채기 박정식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